모든 길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멀리 갈수록 길은 더 험난해지고 예측을 벗어나지만 그 순간들은 더 오래 기억되고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발견하기 위해선 최적의 머신이 필요합니다. 강력함과 견고함을 갖춘 탁월한 머신, 올류 소렌토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SUV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입니다. 주정부가 세입자 퇴거 유예 조처를 9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플로리다주 아파트 붕괴 사고의 사망자가 최소 4명, 실종자가 159명으로 증가했고 행방이 확인된 거주자도 1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지 당국은 가능한 인력을 모두 투입해 구조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추가 붕괴 위험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아파트 붕괴 참사와 관련 지속적인 건물 침하와 함께 수십 년 동안 바닷물이 건물에 스며들었을 가능성도 이번 사고의 원인일 수 있다는 전문가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LA 경찰은 오늘 새벽 부유층 거주 지역인 헐리우드 힐스에서 총격전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서부 지역에 올해 기록적인 가뭄이 들어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강수량이 급격히 줄면서 심각한 물 부족 사태에 직면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형 산불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주에서도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팬데믹과의 싸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인도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인 델타 변이가 가장 많이 퍼진 미주리주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오늘 투표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조지아주의 새 선거법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더라도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증시는 물가 지표가 시장이 예상한 수준으로 나온 데 안도한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내일 LA 지역은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 81도에서 83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가량으로 기상청이 예보했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1년 6월 25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이브닝 뉴스 1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플로리다주의 12층 아파트 붕괴 참사 이틀째인 오늘 실종자가 159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구조당국은 잔해더미에서 생존자가 내는 것 같은 소리를 탐지하고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신속한 작업이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자칫하면 사망자가 크게 늘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사망자 수가 4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밤샘 수색 작업에서 시신 3구를 추가 수습한 것입니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주민은 전날 99명에서 159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행방이 확인된 거주자는 102명에서 12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틀째인 이날도 실종 규모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카바 카운티장은 이 숫자가 매우 유동적이라는 걸 분명히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구조당국은 잔해더미 속에서 생존자들이 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소리가 탐지됐다며 사람이 머물 만한 공간이 있을 만한 곳 위주로 집중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카바 카운티장은 이 구조팀이 생존자 발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누군가를 찾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색 작업에는 2001년 9.11 사태와 IT 대지진, 대규모 허리케인 현장에 파견됐던 전문 인력들도 투입됐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도 3개의 수색 구조팀을 파견해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은 건물 붕괴에 따른 위험 평가를 통해 안전한 구조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도 할 계획입니다. 상무부 산하표준기술연구소에서도 6명을 파견해 붕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플로리다주 아파트 붕괴 참사의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아파트 관리회사 측은 최근 점검 때 생명 안전과 관련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관리회사 변호사인 케네스 디렉터는 최근 이 아파트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받았다면서 생명의 안전에 관한 우려를 제기하는 어떤 것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 보고서가 시 당국에도 제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건물 붕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무언가가 있었다면 그 과정은 완전히 달리 처리됐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981년에 세워진 이 아파트는 40년 된 건물의 경우 당국의 안전성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점검과 함께 보수 작업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디렉터 변호사는 녹슨 철제와 훼손된 콘크리트를 수리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면서도 해변에 위치한 건물은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일정한 부식과 콘크리트 훼손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참사와 관련해 아파트 입주민 일부는 아파트 관리회사를 상대로 $500만 규모의 소송을 내 이번 사고는 소송전으로도 비화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아파트 붕괴 참사와 관련해 지속적인 건물 침하와 함께 수십 년간 바닷물이 건물에 스며들었을 가능성도 사고의 원인일 수 있다고 구조종합 전문가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사고가 난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위치한 구조공학 업체인 블리스 앤드 니트레이의 대표 폴 질리오는 철저한 과학 수사와 평가가 진행 중이지만 몇 가지가 붕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붕괴한 아파트의 설계에 자신이 관여하진 않았지만 이 지역 구조공학자들이 사고와 관련해 전날 많은 시간 토론했다면서 우선 바닷물 입자를 지목했습니다. 그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소금물이 콘크리트에 스며들어 철근을 부식시켜 철근을 팽창시킬 수 있다며 이 팽창은 콘크리트를 균열시켜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해 그 능력을 약화시키고 철근을 부식에 더 노출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변에서 발생하는 바닷물 방울이나 입자가 오랜 시간에 걸쳐 아파트에 스며들어 건물 구조를 약화하는 바람에 붕괴에 일조했다는 주장인 셈입니다. 붕괴한 아파트는 1981년에 지어진 것으로 해안가 바로 앞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진리오는 특히 건물 저층에 있는 주차장이 이런 상황에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파트가 매년 조금씩 침하한 현상도 붕괴 요소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진리오는 이 현상이 붕괴에 일조했을 수 있다면서 이 침하가 40년 동안 지속한다면 3인치 이상의 침하로 확실히 붕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아파트 붕괴 사고 당시 4층 높이만큼 추락한 엄마가 중상에도 불구하고 딸을 구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이애미 지역 CBS 방송은 오늘 해당 아파트 주민 엔젤라 곤잘레스와 딸의 생존 과정을 곤잘레스의 친구인 리사의 입을 통해 전했습니다. 전날 새벽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엔젤라는 9층에서 5층으로 추락했습니다. 남편 에드가 곤잘레스와 16살 난 딸 데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추락 과정에서 엔젤라는 골반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잔해 더미에서 빠져나온 뒤 딸부터 찾았습니다. 딸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엔젤라는 아수라장이 된 사고 현장에서 간신히 딸을 끌고 나왔습니다. 모녀는 인근 잭슨 메모리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엔젤라의 가족 에드리아나 치는 워싱턴 포스트에 엔젤라와 딸 모두 수술을 받고 안정적인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인 에드거는 아직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친구인 에드리아나 치는 소식을 들은 사람이 없다며 에드거를 봤거나 에드거가 어디 있는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을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플로리다주 서프사이드의 부시장을 지낸 베리 코어는 어제 오전 1시 30분경 갑작스러운 굉음에 잠을 깼습니다. 이 천둥보다 더한 이 소리는 30초가량 이어졌습니다. 그가 사는 곳은 아파트 136채 중 55채가 붕괴하는 참사가 빚어진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의 챔플레인 타워입니다. 코어는 창문을 열어 상황을 살폈습니다. 이 현지 언론에 그곳엔 엄청난 잔해와 먼지가 있었고 대혼란이라는 말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전부였다고 말했습니다. 코어는 아내 오신 코언과 함께 아파트 밖으로 나가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다른 입주민 여럿이 모여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수영장으로 이어지는 현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급한 마음에 지하실과 주차장으로 내려갔지만 온통 먼지투성이었고 천장에선 관이 터져 흘러내린 물이 정강이까지 찰 정도였습니다. 코어는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발길을 돌렸고 도중 아파트에서 탈출구를 찾는 노부부를 만나 이들도 자신의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이후 발코니에 서서 소방관에게 사다리차를 가져오라고 비명 같은 고함을 질렀고 마침내 그곳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고 초기 아파트에서 구조된 약 40명에 포함됐습니다.
콜로라도주 덴버에 사는 정치 컨설턴트 마이클 스트래턴이 어제 오전 1시 30분께 플로리다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서브사이드의 12층 아파트 챔플레인 타워에 있던 아내 카산드라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통화 중에 아내는 건물이 흔들린다고 말했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덴버에 같이 살던 아내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동안 이 아파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통화 중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했고 마이클은 즉시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아내가 실종됐다는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역 매체 KDVR과의 인터뷰에서 구조당국의 노력에 감사하면서 콜로라도에 있는 친구들이 연락을 많이 해왔고 그게 힘이 없는 나를 이끌어주고 있다며 아내는 정말 재미있고 활력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애를 태웠습니다. 아내의 언니 애슐리는 워싱턴 포스트에 희망을 갖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네 더미를 가리키며 하지만 나는 현실주의자다. 잘못된 꿈을 품고 싶지 않다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엄마인 주디 스피겔이 실종된 딸 레이첼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하루만 앞으로 가서 모든 걸 바꿔놓고 싶다. 엄마가 보고 싶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아비가일 페레이라는 아르헨티나에서 코로나19를 피해 플로리다로 건너와 해당 아파트에 머물렀던 친구 안드레스와 파비오 그리고 그들의 6살 난 딸의 행방도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페레이라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안드레스는 외과 의사인데 겸손하고 진정성 있는 사람이라며 이 상황에서 희망은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플로리다주 아파트 붕괴로 실종 명단에 오른 파라과이 대통령 부인의 자매 가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맞으러 사고 현장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라과이 외교장관은 그들은 백신을 맞으러 거기에 갔고 가족 전체가 함께 떠났다며 이번 일은 모면할 수 없었고 현재로선 그들을 찾아낼 수 있는지는 확실히 확인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동절기에 접어든 난민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구가 5% 되지만 코로나19 신규 사망자 상위 10개국에 5나라가 포함되는 등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심각한 대륙입니다. 파라과이는 인구수 대비로는 남미에서 지난 일주일간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부인인 실바나 로페즈 모레이라와 그의 부모, 자매, 남편의 부모가 전날 플로리다에 도착했고 파라과이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앞서 파라과이 정부는 전날 영부인의 자매와 그녀의 남편 및 세 자녀가 붕괴한 아파트 10층에 살고 있었다며 이들이 건물 붕괴 후 실종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CNN은 역시 남미 국가인 칠레의 전 대통령인 미첼 바첼리트의 사촌도 아파트 붕괴 이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실종자 딸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번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한 플로리다주 지역시장이 이런 사고는 제3세기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찰스 버켓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서브사이드 시장은 사고 이틀째인 오늘 오전 팍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건물은 무너지지 않는다. 여기는 제1세기다. 이건 제3세기에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버켓 시장은 159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당국의 발표와 관련 당시에 건물에 몇 명이 있었는지 모른다며 수치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제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도 붕괴 사고를 가리켜 순전한 재앙이라고 칭하며 이런 건물은 미국에서 무너지지 않는다고 탄식했습니다. 버켓 시장은 또 이건 오래된 건물이 아니다. 80년대 지은 건물이다.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새 건물인데 붕괴 범위는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날 사고가 발생하고 30분 정도 지나 새벽 2시께 보고를 받았다며 당시에는 발코니가 무너진 정도로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나와서 봤더니 가슴이 무너졌다. 폭격을 맞은 것 같았고 지진이 난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버켓 시장은 또 지금의 최우선 목표는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라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파악할 때가 있을 것이지만 지금은 함께 구조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로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LA 부자 동네에 자리 잡은 유명 의류업체 최고 경영자의 저택 앞에서 무장강도와 경비원 사이의 총격전이 벌어져 5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LA 경찰은 오늘 오전 2시경 부유층 거주 지역인 헐리우드 힐스에서 총격전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AP에 따르면 총격전은 의류업체 패셔노바의 리처드 세기언 CEO 자택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복면을 쓴 20대 무장강도 2명은 세기언 CEO 자택 앞에 있던 2명을 노리고 시계와 보석, 소지품을 훔치려 했고 마침 그 집을 지키던 경비원이 집 밖으로 뛰어나와 강도 1단과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강도 용의자 2명과 피해자 2명, 경비원 모두 총상을 입었습니다. 강도가 실패로 끝나자 총에 맞은 용의자 2명은 대기시켜놨던 차를 타고 도주했으나 이 도주 길목을 지켜던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용의자 1명은 도주 차량 안에서 사망했고 다른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차량을 몰던 운전자도 경찰에 함께 체포됐습니다. 강도 일당과 총격전을 벌인 60대 경비원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위중한 상태고 강도의 표적이 됐던 40대에서 50대 피해자 2명은 치료를 받고 안정된 상황이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2명의 신원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팍스뉴스는 세기현 CEO 측 소식통을 인용해 세기현은 총격전 당시 집안에 있었고 피해를 본 것이 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에 올해 기록적인 가뭄이 들어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강수량이 급격히 줄면서 심각한 물 부족 사태에 직면해 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형 산불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도시 세크라멘토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폴섬 호수입니다. 호수 주변은 사막처럼 마른 땅이 드러나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물에 잠겨 있던 곳입니다. This is like the first year where I really felt like it was this low. Like out there you can see like the tree line kind of where like you can see all the dirt. I feel like the water used to be all the way above there. 주차장에서 내려오는 이 구조물은 배를 띄우기 위한 시설입니다. 당연히 이곳까지 물이 들어와 있어야 하지만 지금은 이곳에서 수백 미터를 더 내려가야 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폴섬 호수의 위성 사진입니다. 지난해 폴섬 호수의 수위는 해발 135m였지만 6월 현재는 121m로 14m나 더 내려가 저수율은 37%에 불과합니다. 폴섬 호수에서 차로 40분 정도 떨어진 세크라멘토강 하류로 내려와 봤습니다. 강 역시 지난해보다 수위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When you see the white area over there, those white pipes and those rocks, those should be underwater if we had enough water. 캘리포니아 최대 와인 산지 나파밸리도 코로나에 이어 가뭄 때문에 또 한 번의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This year, we've only received 5 inches of rainfall compared to our average of 29 inches. We're having to deal with an extreme shortage of water. 가뭄 때문에 올해 와인 생산량은 절반쯤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 국토의 3분의 1이 심각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데 대부분 가뭄 지역이 서부에 몰려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봐도 차이가 확연합니다. 더 큰 문제는 산불입니다. 현재 11개 주에 걸쳐 50여 건의 대형 산불이 발생해 2,200제곱킬로미터, 서울시의 3배가 넘는 면적이 불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20년 만에 본격화된 대가뭄과 맞물려 올해 산불 피해는 지난해 피해 면적을 넘어설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 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5시 21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려드립니다. 먼저 110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인데요. 10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과 교차하는 구간 정체 현상 심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8마일 또는 8마일 미만으로 거의 서 있다시피 한 구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게이지 에비뉴 구간 지나서 맨체스터 에비뉴 구간까지 거의 꽉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110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 센츄리 블루버드 구간 111가 플레이스에 1시간 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전 레인이 블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0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 그랜드 애비뉴 구간부터 정체되기 시작해서 로스앤젤레스 스트리트 구간부터는 10마일대로밖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5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도 4가 구간부터 정체 현상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슬라우슨 애비뉴와 파라마운트 블루버드까지 이 정체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405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 노로프 구간에 사고 발생해서 내셔널 블루버드까지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끝까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오늘 투표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조지아주의 새 선거법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에서 투표권 제한법이 연이어 통과하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메릭 갈란드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미국민의 시민권이 침해됐다고 생각할 경우 우리는 행동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지아주 선거법에 대한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는 지난해 11월 대선 때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복 속에 두 차례 재검표까지 거친 끝에 약 12,000표 차이로 신승한 곳입니다. 이후 조지아주 정부와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은 부재자 투표 신원 확인 요건을 강화하고 이동식 투표함 사용을 제한하는 등 투표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입법을 완료했습니다. 이는 민주당 입장에서 흑인을 비롯한 지지층의 투표를 어렵게 만들려는 시도로 여겨지면서 강한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갈런드 장관도 이날 조지아의 새 선거법이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흑인의 투표 권리를 부인하거나 축소하려는 목적에서 입법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투표권 제한법이 처리된 곳은 조지아주만이 아닙니다. 이 투표권 확대를 연구하는 브랜넌 정의 정의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14개 주에서 22개의 관련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런 흐름을 그대로 두면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비롯해 각종 선거를 치러야 하는 민주당으로선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셈이 됩니다. 조지아주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공화당 소속인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이번 소송은 바이든 정부가 밀어붙이기 위한 거짓과 허위 정보에서 나온 것이라며 선거의 진실성을 훼손하는 극좌 어젠다를 이용하기 위해 법무부를 무기화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더라도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압둘라 국가화해 최고위원회 의장과 회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01년 9.11 테러에서 비롯된 미국의 최장기 전쟁인 아프간전을 끝내겠다며 오는 9월 11일까지 아프간 주둔 미군을 모두 철수시키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철군과 맞물려 아프간 반군 탈레반이 득세하면 친미 성향인 가니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는 와중에 이번 회담이 성사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대면 정상회담을 한 것은 일본, 한국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과 미국의 파트너십은 끝나지 않았고 지속될 것이라며 우리 군대가 떠나겠지만 아프간 지원은 아프간 군대 유지와 경제, 정치적 지원 측면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레반의 공격으로 인한 아프간 내 폭력 사태와 관련해서는 무분별한 폭력은 중단돼야 하지만 매우 힘든 일일 것이라며 우리는 여러분 곁에 머물 것이고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수단을 갖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재차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과거 북핵 6자 회담에 관여했던 미국의 전직 고위 관료들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6자 회담 수석 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오늘 세계평화연맹과 워싱턴 타임스 재단이 공동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미국이 다자 프로세스 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그것을 6자라 부르든 뭐라 하든 상관없지만 미국 혼자서는 할 수 없다면서 북한 문제의 긍정적인 결과에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진 나라들을 관여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북핵 6자 회담은 과거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핵심 대화체로 한국과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가 참여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특히 중국을 다자 대화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거론하면서 중국은 일각에서 보는 것만큼의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들이 시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육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를 역임한 조지프 디트라니 전 국무부 대북 담당 특사도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야 한다면서 그게 최우선 포인트이지만 그게 먹히지 않으면 중국이 이 방정식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핵을 고리로 중국을 대화에 끌어들이면 아쿠아일로의 미중 관계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현재 미중 관계는 양국 간 양자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미중 양국이 북한 문제 같은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력하는 게 양국 관계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관 데릭 쇼빈에게 22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미네소타주 해너핀 카운티 지방법원은 오늘 열린 쇼빈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형량을 선고했다고 CNN과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다만 쇼빈이 모범적인 수용 생활을 할 경우 그는 형량의 약 3분의 2인 15년간을 복역한 뒤 가석방될 수도 있습니다. 재판장인 피터 케이힐 판사는 이 선고는 감정이나 동정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모든 가족들, 특히 플로이드의 가족이 느끼는 깊고 막대한 고통을 인정하고 싶다면서 나는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을 인정하고 듣는다고 말했습니다. 판사는 또 심오해지거나 영리해야 할 때가 아니라면서 이번 선고는 여론이 아닌 사실에 근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 쇼비는 지난해 5월 25일 20달러짜리 위조 지폐를 사용한 혐의로 플로이드를 체포하면서 무릎으로 목을 9분 29초간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백인 경찰에 의해 잔혹하게 생명이 꺼져가는 플로이드의 마지막은 한 여고생이 스마트폰으로 포착한 동영상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미국에서 전국적인 인종차별과 경찰 폭력 반대 시위를 불러오는 도화선이 됐습니다. 앞서 이 재판의 배심원단은 4월 20일 쇼빈에게 제기된 2급 살인, 2급 우발적 살인, 3급 살인 등 3개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청이 이르면 다음 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회사 트럼프 그룹에 대한 기소를 검토 중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검찰이 최근 트럼프 그룹 측 변호사들에게 회사와 앨런 와이셀버그 최고 재무 책임자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와이셀버그와 그의 아들 베리가 회사로부터 아파트와 학비 등 명목으로 수만에서 수십만 달러 상당의 부가 혜택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을 2년 가까이 조사 중인 맨해튼 지검이 이번 수사 과정에서 누군가를 기소한 것은 처음입니다. 사이러스 벤스 주니어 검사장이 이끄는 맨해튼 지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전 자신과 혼외 정사를 했다고 주장한 전직 포르노 배우와 성인 잡지 모델에게 거액의 입막음용 돈을 전달해 선거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019년 8월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 수사는 트럼프 그룹이 자산 가격을 부풀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과 보험 계약을 하거나 자산 가치를 축소해 세금을 줄이는 등 금융, 보험, 세금 사기를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확대됐습니다. 수사 본류와는 다소 무관해 보이는 사안에 대해 첫 기소를 결정한 것은 트럼프 그룹의 사정에 밝은 와이셀버그 CFO의 수사 협조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인도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인 델타 변이가 가장 많이 퍼진 미주리주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면서 병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에 있는 멀시 병원 스프링필드의 최고 행정 책임자 에릭 프레더릭은 평상시 환자의 코로나19 환자까지 가세하면서 이 지역의 병원 두 곳이 모두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고 CNN에 말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에 따르면 미주리주는 코로나19 감염 사례 중 델타 변이의 비율이 가장 높은 주입니다. 또 6월 1일부터 외래 환자 통계가 빠르게 상승했고 약 3주 만에 26명에서 90명으로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프레더릭은 통상적인 병원 환자들이 다시 병원에 오기 시작한 것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해 코로나19 급증 때는 없었던 평상시 환자가 복귀한 점이 작년과 지금의 차이라면서 코로나19 환자와 다른 환자 모두로부터 병상 수요가 더 많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LA 카운티에서는 거의 모든 코로나19 확진자와 입원 환자, 사망자가 백신 미접종자에게서 발생하고 있다고 카운티 보건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작년 12월 이후 LA 카운티에서 보고된 약 43만 7천 명의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99.6%가 백신 미접종자였습니다. 백신의 효력을 짐작하게 해주는 통계입니다. 그러나 허위 정보가 백신 접종을 확대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베크 멀시 공중보건 서비스단 단장은 말했습니다. 멀시 단장은 백신과 관련해 아주 많은 채널로부터 들어오는 너무도 많은 가짜 정보들이 있다며 그중에 많은 것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고도 이 병에 걸려 숨지거나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4천여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를 인용해 코로나19 백신을 다 맞은 뒤에도 해당 질병에 걸리는 돌파 감염으로 사망하거나 입원한 사람이 지난 21일까지 4,115명으로 집계됐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이 중 최소한 75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사망했습니다. 다만 CDC는 이 750명 중 142명은 증상이 거의 없거나 사망 원인이 코로나19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3,907명이 돌파 감염으로 코로나19에 걸려 입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 1,000여 명은 증상이 없었거나 코로나19 때문에 입원한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돌파 감염으로 인한 사망, 입원 사례의 절대 다수인 76%는 65세 이상 고령자에게서 나왔습니다. 돌파 감염이 발생하는 이유는 백신의 면역 효과가 100%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경우 2회 모두 맞았을 경우 임상 3상에서 코로나19 예방에 각각 95%, 94%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국 자문위원인 폴 아피 박사는 예상됐던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백신의 효과는 100%가 아니고 심지어 중증 감염에 대해서도 그렇다며 사망 750명은 미국의 누적 코로나19 사망자 수인 60만 명에서 아주 작은 비율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컬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주정부가 세입자 퇴거 유예 조처를 오는 9월 말까지 연장하고 세입자들의 미납된 렌트비도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개빈뉴섬 주지사와 주의회 지도자들이 25일 세입자 퇴거 유예 조처와 미납된 렌트비 탕감안에 합의했습니다. 주정부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처는 당초 다음 주 수요일에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합의해 오는 9월 말까지는 유예 조처가 유지됩니다. 주지사와 주의회 지도자들은 또 지난해 4월부터 올 9월 말까지 미납된 세입자들의 렌트비도 대신 갚아주기로 했습니다. 수혜 대상자는 거주지 중간소득의 80% 이하에 해당되는 주민들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경우입니다.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입을지는 확실치 않지만 주정부는 미납된 렌트비를 갚아주기 위해 52억 달러를 확보했으며 이는 50만 명 세입자들에게 각각 1,400달러씩 돌아갈 수 있는 재원이라고 합니다. 또 주정부는 20억 달러를 투입해 주민들의 미납된 전기 수도세를 대신 갚아줄 계획입니다. 소득 수준이 렌트비 탕감 수혜 대상에 들지 않는 세입자들의 경우 오는 9월 말까지 연장되는 퇴거 유예 조처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퇴거 유예 조처에 해당되려면 미납된 렌트비의 최소 25%는 건물주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퇴거 유예 조처 연장안과 렌트비 탕감안은 다음 주에 주의회 표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개막식에 참석할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청와대는 한일 정상회담이 열려야 참석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YTN 해봅니다. G7 정상회의에서 관심을 모았던 한일 정상회담은 끝내 불발됐습니다. 스가 일본 총리가 문 대통령과 인사만 하고 자리를 피하면서 실무급에서 약속했던 회담으로 진전시키지 못한 겁니다. 영국에서 약식으로라도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더라면 스가 총리가 도쿄올림픽 지지를 부탁하고 문 대통령이 이에 화답하는 장면이 연출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정상회담이 무산되면서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개막식 참석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개막식에 참석한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런 결정이 문 대통령의 개막식 참석 가능성을 아예 닫아놓은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한 달 전에 사실 대통령님 일정이 그렇게 확정되지는 않을 것 같고 저도 뭐 들은 바는 없고요. 그것은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무조건 가서 참석하는 거고요. 청와대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문 대통령이 개막식에 참석한다면 한일 정상회담이 그 전제가 돼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이 정상회담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이 개막식에 가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스가 총리가 정상회담을 약속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임기를 석 달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스가 총리 입장에서는 당내 지지 기반인 보수표를 생각하면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이 득보다 실이라는 판단 때문에 G7 정상회의에서도 일부러 문 대통령을 피했다는 분석입니다. 청와대는 여전히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참석 여부는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본 내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립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쫓겨났던 맏아들이 돌아왔다며 복당을 알린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복귀와 동시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야권 단일 후보를 내야 하는 국민의힘으로선 과연 득일지 실일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YTN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탄핵으로 무너진 보수의 대표주자로 나서 2위에 올랐지만 총선 공천에서 배제되며 탈당했던 홍준표 의원이 1년 3개월의 자칭 노숙을 끝내고 복당했습니다. 갑자기 집안에 계모가 들어와가지고 맏아들을 쫓아냈다. 이유도 없이. 근데 그 기간이 좀 오래 걸렸다. 대권 재도전 의지를 밝힌 홍 의원은 즉각 당박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 공격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근데 신상품을 찾아가 배송이 되면 집에서 다 훑어보고 직접 보고 흠집이 있으면 반품을 하잖아요. 그게 소위 국민적 검증 과정입니다. 당내에선 대선을 함께할 주자를 너무 심하게 흠집내는 것 아니냐. 아니 이제 인간적인 매력을 일 수도 있는데 조금 과도하니까 주로 이제 총기 난 사실 그냥 공격을 하니까. 이런 우려도 나왔지만 오히려 당박 주자의 입당을 압박하면서 당내 경선을 흥행시킬 기회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지난 서울시장 재보선 당시 초반 약세였던 오세훈 후보가 시장에 당선된 것처럼 역전극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에 있어서 내년 대통령 선거를 놓고서 상당히 활발한 활동이 전개될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당내 주자의 시각은 엇갈립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검증의 시간에 힘을 보탰지만 원희룡 제주지사는 윤 전 총장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진다며 원팀을 강조했고 하태경 의원은 오히려 홍준표 입당이 리스크라고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당박 주자는 서둘러 입당하라며 당 차원의 방어엔 거리를 두면서도 지나친 네거티브는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대선을 앞두고 벌어질 수 있는 가장 좀 아마추어스러운 상호간의 공격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대권 선언을 하는 오는 29일 홍준표 의원도 국민 심층 면접을 진행한 인덱스 보고서를 발표하며 맞불을 놓습니다. 돌아온 홍준표 의원에 대한 득실 계산은 각기 다르지만 야권의 대선 가도에 중요 변수가 될 거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달 가까이 끌어온 대선 경선 연기 문제를 당원대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줄곧 경선 연기를 반대해온 이재명 경기지사 뜻이 관철된 건데 연기를 찬성했던 유력 주자들도 지도부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반전은 없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미 예고한 대로 대선 경선 연기는 없다며 2달간 이어진 논의를 매듭지었습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는 오는 9월 초에 선출됩니다. 국민의힘보다 60일 정도 빠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현행 당헌 규정 원칙에 따라 제20대 대선 경선 일정을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경선 연기를 주장해온 일부 최고위원들도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민주주의가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다수결의 원칙. 충분히 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때까지 충분히 했기 때문에. 결국 대선 후보는 당원대로 대선 180일 전에 뽑아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뜻대로 결정됐습니다. 빅3 가운데 경선 연기를 주장했던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도 지도부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박용진, 추미애, 이광재, 최문순 등 다른 주자들도 정해진 대로 경선에 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2달간의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합니다. 하지만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코로나 위기 등의 이유로 경선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다면 책임은 지도부와 이재명 지사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정대로 9월 초에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출된다면 정기 국회와 맞물려 있는 만큼 야당의 공세에 먼저 노출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원칙 없는 승리보단 원칙 있는 패배가 낫다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까지 인용하며 경선 연기 불가를 관철해냈습니다. 반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통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건 본인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경제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물가 지표가 시장이 예상한 수준으로 나온데 안도한 가운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237.02포인트 오른 34,43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4.21포인트 오른 4,281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9.32포인트 떨어진 14,360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나스닥 지수는 하락세로 마감했고 S&P 500 지수만이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선호하는 5월 근원 PCE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올라 1992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시장의 예상에 부합한 수준이라 증시는 고점을 높였습니다. 다만 고점이 높아질수록 차익 실현 압박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5월 개인 소비 지출은 전달과 같은 수준을 보여 0.4%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월가의 예상치를 밑돌았고 개인 소득은 전달 대비 2% 줄어 시장 예상치인 2.7% 감소보다 덜 줄었습니다. 뉴욕 유가는 원유 수요에 대한 낙관론이 지속되며 5주 연속 올랐습니다. 오늘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75센트 오른 배럴당 74.05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근월물 가격은 이번 주에만 3% 이상 올라 5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유가는 7월 1일 예정된 석유 수출국 기구 플러스 466 회의를 앞두고 오름세를 지속했습니다.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의 원유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은 1일 회의에서 기존 감산량을 추가로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산 규모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메리츠 방크의 유진 와인버그 원자재 담당 애널리스트는 심리나 가격 모멘텀은 여전히 매우 긍정적이라며 오펙 플러스가 8월부터 하루 50만 배럴가량 추가로 감산을 완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공급 압박은 단기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올해 하반기 하루 140만 배럴가량 공급 부족에 시달릴 것을 고려할 때 이 같은 규모도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깎아내리며 도지코인을 띄워온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와 대표적인 비트코인 옹호론자인 트위터 CEO 잭 도시가 다음 달 토론을 벌입니다. 머스크와 도시는 오는 7월 21일에 개최되는 비트코인 컨퍼런스 The B World에서 비트코인을 주제로 토론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경제 전문 매체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토론은 도지파더를 자처하는 머스크와 비트코인 전도사로 불리는 도시가 뼈있는 트윗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성사됐습니다.
도시는 먼저 트위터에 The B World를 홍보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행사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 정보를 제공하고 비트코인 사용을 더욱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입니다. 인사이더지에 따르면 도시와 머스크의 가상화폐 대화는 두 사람이 함께 공개적으로 등장하는 첫 자리가 될 수 있다며 다만 The B World 컨퍼런스가 온라인 또는 대면 행사로 열릴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6월 25일 금요일 이브닝 뉴스 날씨입니다. LA 지역 오늘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바람이 5마일 정도로 불고 있습니다. 밤 최저 62도가량이 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역시 맑겠고 LA와 오렌지 카운티 낮 최고 기온 82도에서 84도가량, 일요일은 이보다 더 오른 85도에서 86도의 낮 최고 기온 보이겠습니다. 한편 내일 밸리와 인랜드 임파이어 낮 최고 기온 95도가량, 해안가는 72도가량으로 예상됩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오후 곳에 따라 구름 끼겠습니다. 밤 최저 71도, 내일 맑은 후 곳에 따라 흐려지겠고 낮 최고 85도, 밤 최저 73도. 서울은 오늘 토요일 아침입니다. 흐리고 비가 내릴 확률이 70% 정도의 낮 최고 79도, 밤 최저 66도로 예상됩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 하셨습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후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후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볼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 6시에 라디오 소울 이브닝 뉴스 2부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잘 던지고 있었는데요. 경기 후반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 후반 관리가 중요한데 말이죠. 지금 불펜에는 누가 나와 있을까요? SMG가 있어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요. 네. 서울 메디칼 그룹. 말씀드리는 순간 불펜에서 나오는 SMG. 네, SMG가 인생 후반을 건강하게 지켜줄 겁니다. 네. 5스타로 인정받은 의료 서비스. 인생 후반의 확실한 구원이네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죠. 서울 메디칼 그룹.